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2022학년도 의과대학 심층면접, 이번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죠. 의예과 중에서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수능에 커다란 영향,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대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거는 전년도의 얘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어느 누구라도 수능을 100% 무시한 상태에서 원서를 6개를 쓸 수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쓰게 되어지면 6개의 원서지는 나오기 어렵죠. 원서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또는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에 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학교 모집이나 아니면 중앙대학교나 탐구나 다빈치 정도 또는 인하대 정도 원서를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의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균관대에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서 지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1단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고민은 바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전형 방식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학과 모집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요. 졸업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죠. 제한적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어려운 거죠. 합격이. 자, 전형 방법에서는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서 3배수를 뽑고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플러스 면접의 20%예요. 성균관대학교는 1단계의 배수가 3배수가 매우 적죠. 4배수, 5배수가 아니라 3배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그 3배수만으로도 충분히 성균관대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 모집 전형 방식에 문제가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3배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1단계 합격 여부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수가 적기 때문에 1단계만 통과하게 되어진다면 최초 합격 또는 성균관대학교의 추가 합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충원율까지도 고려하게 되어진다. 그런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언제를 기다리냐? 10월 27일 1단계 합격자 발표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면접일은 10월 6일이죠. 10월 27일 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약 열흘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다른 대학들이 보통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일까지의 시간이 매우 좁은 학교들이 있어요. 뭐 이틀, 3일 이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면접과사는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인적성 평가 면접이고요. 첫 번째로는 다중 MMI, 다중 미니 면접으로 서류 기반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단계 면접 방식으로 이 단계별 10분, 면접위원은 2명에서 3명 정도 각 단계별 5개 척도로 해서 면접을 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3단계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4단계 평가 방식이었거든요. 4단계 평가 방식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서류 면접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인성이나 적성 면접 진행하고, 3단계에서는 상황윤리 면접 진행하고, 4단계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이제 3단계로 면접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틀림없이 뭐가 진행이 되냐면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서류, 그렇죠?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이루어지겠죠. 이 서류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제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진행이 되어진 면접은 결국은 뭐냐면 상황 면접이겠죠. 상황 면접. 근데 그 상황 면접이 두 가지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의학적 딜레마와 관련이 되어진 상황 면접이고, 두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과 관련이 되어진 상황 면접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학적 딜레마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전공 소양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 내용이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면접이 첫 번째 방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 방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소양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 면접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의학적 소양 또는 의사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묻는 거라면 결국 두 번째 문항 전공 소양 평가의 면접이 중요한 면접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9, 20, 21년, 2022년도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호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많이 몰렸는데, 경희대는 경쟁률이 보면 2019년도에는 16.36, 2020년도에 18.20, 2021학년도 작년도에 높았네요. 21대1, 그리고 올해는 19.44대1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경쟁률의 큰 차이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20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약 1단계가 한 6배수 정도, 그쵸? 6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대학,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 2021년 또는 2019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전형의 방식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어요. 모집 인원도 25명 정도의 모집 인원에서 전형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경쟁률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충원율은 116%, 2020년도에 140%,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 192%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크게 향상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5명에 초합 인원이 29명, 충원율이 116%고 2월 인원이 없었어요. 2020년도에는 25명 모집에 충원 인원이 35명의 충원 인원이었고 충원율은 140%고 2월 인원이 5명. 자, 그 다음에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 25명에 초합 인원이 48명이기 때문에 충원율은 192% 높은 충원율이 나왔고, 그리고 2월 인원이 4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균관대학교는 1차를 통과하는 게 합격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에 1차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1차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배수가 적기 때문에 1차 통과의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1차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140% 또는 190% 정도의 높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3명 중에서 2명 정도는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1, 2, 3번 중에서 꼴찌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면접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3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아한 점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인원이 4명이나 5명 정도의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점은 좀 의아해져.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가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합격을 하고 서울대나 연세대학교나 카톨릭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등록을 포기했다. 이해는 되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해서 충원율을 발생을 시켜서 하위 점수대의 학생들이 이동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면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4명에 5명이 발생이 되어졌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일종의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은 되게 변별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틀림없이 변별력이 있어야만 학생들 간에서의 학업의 준비 정도 또는 학업의 충실도 또는 이해도 또는 여러 가지 우수성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결국은 수시에서 정원을 100% 선발하지 않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원하여 선발하는 이유가 발생이 되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면접 중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면접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전공 소양 평가에 대한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준비 정도가 많이 소요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1단계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열흘 정도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 열흘 정도를 면접에 올인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어렵죠. 면접이 중요한 거 알고 1단계 통과했기 때문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면접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 또 면접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합격하기를 기원하지만 1단계를 합격을 해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성균관대학교의 합격 점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내신 등급 50%의 컷은 1.1x 정도의 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70%는 1.3x 정도예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의 성적을 보면 대부분 1등급에서 3등급 정도 또는 2등급 후반까지의 점수대의 비율이 약 79%, 77% 정도의 학생들이고 점수대는 3등급 정도에서 합격을 한 학생들의 비율도 22.2%, 21.4% 정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걸 고지고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내신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셔야 되고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 1.1x이거나 1.0x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성적대가 2등급 중반이나 아니면 3등급 초반대까지 점수대가 벌어지는 거는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활동 역량과 우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만큼 성균관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결국 뭐냐면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공통된 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게 바로 면접이에요. 결국 면접을 통해서는 똑같은 시험의 문항을 가지고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게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유형이 다르고 제출한 서류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통해서는 뚜렷하게 구분짓기 어렵다 하더라도 면접을 통해서는 합부를 틀림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접 기출문제를 2021학년도에 기출되어졌었던 문제를 보니까 하나의 표가 주어졌어요. 감염질환에 관한 거, 스페인 독감,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그 다음에 새로운 감염질환이라고 하는 표가 주어졌고 이 표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표는 과거 및 현재 감염질환이 인류의 보건 및 건강에 미쳤던 영향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들 질환의 대응 및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질문 첫 번째. 새로운 감염질환의 유행 시작 시점, 감염자 수, 사망자 수, 치사율, 백신 개발의 시점을 한번 예측하고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향후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주어졌어요.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의 방에서 진행이 되어지면 첫 번째 방이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두 번째 방에서 주어지는 제시문 기반의 전공소양 평가라고 한다면 바로 전공소양 평가에 해당이 되어지는 면접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의 인적성 면접. 이런 면접은 세 번째 방에 해당이 되는 면접이겠죠. 상황 제시면 면접이고 이걸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 아니면은 학생이나 인성이나 가치관, 의학적 소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정순의 반에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친구들이 같이 뭉쳐 다니며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행동이 거칠고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며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기도 해서 정수는 가능한 이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집단에서 꽤 주도적이던 재민이라는 아이가 집단의 중심인 아이와 갈등이 생겨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재민이가 심한 욕설이 적힌 쪽지가 잔뜩 붙어있는 사물함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뒤 재민이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태로 지냈고 재민이는 그 후 2달쯤 자퇴를 했습니다. 정수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3개의 방에서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그 첫 번째 방은
학생이 대학에 제출한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한 확인 면접. 두 번째 방에서 주어지는 것은 결국은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전공소양평가. 세 번째 방에서 주어지는 것은 상황면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의 난이도는 어떤 편이냐? 실제 이제 면접을 보았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 학교 생활 기록,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 대한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면접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진다 라고 나와 있죠. 대학에서 얘기한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학생들은 크게 어려운 면접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의예과가 일반 대학이라면 수능 전부터 그냥 막 연습할 수 있죠. 내가 수능 최저 공부 안 하면 그냥 오로지 면접에 열정적으로 준비하면 많은 내용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의 난이도는 높고 준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은 사실 어려운 면접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지원하시는 학생들, 또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그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아무래도 1단계에서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과 다양한 서류 전형을 가지고 원서를 쓰셨지만 면접에서는 공통적으로 공통 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학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 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에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사고 상위권 학생들이거나 과학고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면접에 좀 더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좀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거나 검정고시나 해외고 출신자들이 자사고나 과학고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면접의 추세나 아니면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면접에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와 의료 관련 이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로 하다. 세 번째 내용은 특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 등과 관련이 되어진 인성면접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인성의 측면에서 진로 희망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 학과 모집의 면접을 하이프리뷰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느냐. 하이프리뷰에서는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7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 면접일이 10월 6일이죠. 그 기간 사이에서 면접을 진행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그룹 수업으로 면접을 진행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전형이 의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가 면접을 진행하고 일반과는 면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만약에 한다면 성균관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한 학생들만 모아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업이 안 되죠.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면접을 만약에 진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학생이 어떻게 말하는지 엄청 신경을 쓰게 될 거고, 또 나보다 누가 되게 말을 잘하거나 발표를 잘하게 되면 면접장을 가기 전부터 위축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수업이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원에 오셔가지고 1대1 수업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1대1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 보통 1대1 수업으로 2시간 단위로 해서 2회나 3회나 4회 요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거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면 수능 공부에도 커다랗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 1단계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1단계를 만약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면접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원한 6개 중에서 가장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가 성균관대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합니다.